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기억나시겠지만 저도 어려서는 정월 보름 전날에 어머니는 오곡밥에 오곡나물 하시고 또 아버지는 저녁에 호두나 땅콩 같은 부럼을 사오셔서 다디미 방망이로 호두를 까먹고 또 밤에는 멀리 기찻길 위에서 지불놀이 하던 모습도 구경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잠자면 눈이 붓는다고 해서 졸린 잠을 참기도 했고요.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풍습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먹거리가 많아지면서 그런 정겨운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은 시골에나 가야 겨우 행사 때 구경할 수 있는 지나간 풍경이 되었지요. 돌이켜보면 참 정겨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풍습들 중에 내 더위 사려라는 거 해보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형제들끼리 내 더위 사라고 장난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내 더위를 사라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팔다는 의미의 바보 사려예요. 내 어리석음을 팔면 그쪽이 어리석어질 테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제목은 매치애예요. 팔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애입니다. 어리석음을 팔다. 이 치자는요. 겉에 병력자에 모를 의자가 있어서 모르는 병의 의미의 어리석음이고요. 요 애자는 왼쪽에 소리나는 북 모양의 개자의 개견자입니다. 그래서 개가 뭘 모르고 마구 지저대는 개의 모양자입니다. 중국어로 이 치애는 견소시, 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강아지 때의 미유 분별, 분별심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를 애치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애는 개가 새끼였을 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태죠.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의 어리석음을 치애 혹은 애치라고 하죠. 해서 이 치애를 편의상 분별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잠정적으로 정해볼게요. 이 매치애라는 풍습은요, 본래 중국 오나라 때에 금음날 밤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바보사려 하고 외치고 다녔던 풍속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나라 왕인 손권의 아버지 손견이 신하들의 지혜를 시험하고 또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이후 그의 맏아들인 손책이 죽음으로써 어린 나이에 졸지에 왕이 된 손권이 이 매치애를 사용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곤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손권이 군사 전략이나 혹은 중요한 외교 문제 등 어렵고 복잡한 정책을 결정할 때 신하들이 이 어린 왕을 무시하거나 혹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이 왕이 매치애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거나 혹은 또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는 거죠. 신하들은 왕의 지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충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청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가 잘못했을 때 왕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죽여주십시오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니 제발 저의 어리석음을 사주세요 하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매치애입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처벌을 함으로써 면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매치애의 주된 목적은 신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황제의 지혜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왕실에서의 매치의 풍습은 오나라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또 신하들이 왕을 존중하게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의례적인 행동으로 전해졌는데, 점차 민간에까지 퍼져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스스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반성하게 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었고요. 또 중요한 행사나 의식에서 충성심과 지혜를 시험함으로써 사회적인 유대감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 고려시대에도 전해져서 당시 문인인 안축의 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세세의 매치, 치부진. 해마다 어리석음을 팔지만 어리석음은 없어지지 않아서 유장고아 도금아. 여전히 옛날의 나의 어리석음이 지금의 나의 어리석음에 이르렀네 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매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즉 위의 매치에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니만큼 없애야 한다는 의미로 나는 바보예요, 바보를 사가세요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전해졌다면, 반면에 매치에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그것은 송나라 때의 문인인 범송대의 매치애사라는 글에서 보여져요. 시간이 길어져서 이 문장은 한글로 읽겠습니다. 금음날 저녁 밤늦도록 사람들은 자지 않고 어리석음을 물리치길 신에게 빌며 새해를 맞이하네. 아이들은 길거리 누비면서 미련함과 못남이 있으니 사람을 불러 사라고 떠들어대네. 이 두 물건이 누군들 없으랴마는 그 중에도 오나라 사람인 내게는 남아 돈다네. 이 골목 저 골목 다녀도 팔리지 않으니 서로들 만나 크게 웃으며 야유하네. 겹주렴 아래 우두커니 앉아있던 양마을 늙은이가 유독 어리석음을 사서 보태려고 값을 물으니 아이가 말하길 어른께서 사신다면 돈 받지 않고 천년 백년 어리석음을 그냥 드린다고 하네.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새해에는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자는 말을 사고 판다는 행위를 빌어서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진날에는 춘곤증을 판다는 매곤이라는 풍속도 있다네요. 그런데 한편 조선 중기 때의 문인인 장유가 이 매치애사에 이어서 매치애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글이죠. 장유는 이 범송대의 매치애사 중 세 번째 단락에 노인이 값을 치르고 어리석음을 산다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남들은 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팔려고 애를 쓰는데 노인은 오히려 돈을 주고 산다고 해요. 그는 왜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그 치애, 그 어리석음을 돈까지 주고 사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태려고 하는 걸까요? 항상 서두가 길다 보니 정작 본론까지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시작할게요. 이 장유의 매치애의 시의 형식은 한 구에 5자로 6개의 절구로 이루어진 오원고시이고 3개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연부터 보시죠. 가두 소아규 유물 여여매.
길가에서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팔 물건이 있다고 떠들어대네. 가두, 길가죠. 길머리, 가두. 소아, 어린아이가 규, 부르짖을 규. 유물, 물건이 있다. 무슨 물건일까요? 여, 뭐뭐에게예요. 여, 2인칭 대명사, 너. 그래서 너에게, to you예요. 당신에게 팔매, 아래에 그물망자에 조개패자, 돈을 주고 물건을 사서 그물에 담아놓던 것을 위에 내보낼 출자를 합자로 해서 산 것을 내다 판다는 의미의 팔매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국 오나라 때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면 어린아이들이 바보 사려 하고 외치고 다녔다고 했죠. 자신에게 있는 이 어리석음을 팔 수만 있다면 1년 제수 대통이겠지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재액들을 면하기 위한 풍습이랍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팔 물건이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차문, 매하물, 치애, 고불차. 시험삼아 무슨 물건을 팔려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리석음 같은 것이다. 차문, 빌릴 차, 물을 문. 이 차문은요, 일정하게 정해진 상대자가 없이 시험삼아 묻는 것 같은 뉘앙스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삼아 하물, 무슨 물건을 팔 것이냐 하고 물으니 어리석을 라고 했죠. 어리석음, 고불차, 쓸고, 요 쓸고는 부사로서 정말로, 진짜로, 불차. 차이 날 차자죠.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면 똑같다는 거죠. 진짜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바로 그 자체이다. 홀이 불차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옹언, 농, 용매, 변, 가상, 여체. 늙은이가 내가 사겠다. 바로 너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네. 여기서 늙은이 옹자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는 이 가치 개념이 프레시한, 어리고, 새롭고, 신선하고 이런 것에 높은 가치를 주는데 옛날에는요, 그와 반대로 오래되고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아주 깊고 멀고 이런 것에 가치를 높이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옹언이라고 할 때 늙은이는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이가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경계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이 매치애라는 내용이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계에 이른 노인이 아니죠.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옹언, 노인이 말하기를 농, 1인칭 대명사 나 농자입니다. 요 사람 인자에다 농사 농자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후에 1인칭 대명사로 됐어요. 내가 욕매, 하고자 할 욕, 살매죠. 농매하면 내가 산다고요. 욕자는 의지조동사예요. 욕매, 내가 사겠다예요. 요 매자는 그물망자의 조개패죠. 조개패는 금품을 말해요. 그래서 돈으로 물건을 사서 그물에 담는다 해서 살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내가 물건을 사겠다. 사서 변, 가상, 여체. 변은 변소, 편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곧, 즉시. 가상,
이 상자는 갚을 상자죠. 요 앞에 가능조동사 가짜가 있으니까 갚을 수 있다. 무엇을? 이인칭 대명사 너 빚채죠. 너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어. 바로 내가 그거 사면 나 외상 안 해. 바로 너에게 줄 수 있지. 왜 이 노인은 어린아이에게 어리석음을 산다고 할까요? 인생 불원지 지혜 자수살. 왜냐? 사람이 살면서 지혜는 바라지 않아. 지혜는 자신을 근심스럽고 망치게 하지. 인생, 사람이 살면서 불원, 바라지 않는다. 여기서 욕심욕자를 쓰지 않고 원이라고 했습니다. 원할 원자. 이 사람은요, 오욕칠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있죠. 바라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는 것은 욕심으로 들어가고요. 깨달음을 향하는 바람은 원이라고 합니다. 큰 원, 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욕자 대신 원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불원, 원하지 않아. 무엇을? 지혜를 원하지 않아. 지혜를 바라는 거 아니야. 왜? 지혜, 자수살.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원래 지식과 지혜를 하나로 썼었는데 후에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지식에다가 말할 왈자를 넣었죠. 원래 지식은요, 화살 시자에다가 관역을 뜻하는 입구자를 넣어서요,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히듯이 정확한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끝은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 지식이 실생활에 연결되는 것, 그것을 왈자를 넣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혜라는 것은 정신상의 높은 경지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슬기로울 해자는요, 위에가 빗자루를 뜻하고 아래는 손수변이에요. 손에 빗자루질을 쥐고 있는 모습의 해자고요. 거기에 마음심자의 합자입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마음, 실천하는, 예를 들어서 남명조식 선생이 자기 집 앞마당에 빗자루질을 할 줄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말들만 떠들어댄다고 그 유학자들을 비판하던 예가 있습니다. 입만 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말로는 뭐든지 다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닌, 누구랄 거 없이 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하면은 정신적인 높은 경지, 해는 실천상의 높은 경지로 풀겠습니다. 어쨌든 지든 해든 이런 것은 스스로를 수살, 근심스럽게 하고 죽이기까지 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해요. 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요, 어느 경지에 오른 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빗자루질 해야 되고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지나치면, 그리고 어디에 머리를 쓰느냐, 무슨 빗자루질을 하느냐, 이게 다른 거죠. 불가에서는요, 사지, 버릴사, 지혜지, 지혜를 버리라, 같은 의미로 무지지지, 지혜 없는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깨달음은 최종적으로 지혜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식에 집착해서 평생을 시시비비 가리면서 논쟁을 하는 것도 불행한 것이지만 지혜에 집착하는 것 또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혜가 싫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음을 사겠다는 겁니다. 왜냐? 왜 그러하냐? 백녀 산충화, 다재 비기계. 오만 생각은 평정심을 흐트리고
많은 재주는 몸을 기계처럼 소모시킨다. 요 앞구절은 지혜의 지자 얘기고 뒷구절은 지혜의 해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백녀, 100가지 생각.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지혜로 가면 좋은데 그저 논쟁에 그치게 되면, 그냥 지식에 매몰되게 되면 충화, 충자는 충돌할 충인데 충돌을 하는 것은 격렬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강한, 격렬하게. 요 화자와 붙어서 아주 격렬한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평정심이죠. 그런 마음을 흐트러뜨린다. 뭐 별다르게 지혜로운 생각도 내놓지 못하면서 머리만 쥐어뜯으면서 세상 근심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재, 많은 재주, 비, 소모한다, 쓰다, 기계처럼 몸을 소모하고 다닌다. 재주가 많아서 온갖 일 다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몸을 망치게 된다. 여기서는 장자의 무용지용이 나오죠. 쓸모없음의 쓸모. 그러니까 단순히 유용하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몸을 소모함으로써 망치게 된다. 다재다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주가 많으면 그만큼 바쁘다. 바쁘다 보면 어느 날 과로사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재주가 많아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 바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된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재주가 많으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고래 지낭인 처세 고박애. 고래로 옛날부터 지낭인, 지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지낭인은 지혜롭다기보다도 꾀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깨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은 처세, 세상에 살면서 고박애, 여기서도 부사로 정말로 박애, 궁하다는 의미인데요. 박과 애자는 둘 다 어려운 상황인데 박자는 시간적으로 긴박하거나 시급한 상황을 말하고 애자는 공간적으로 좁고 답답한, 그럼으로써 압박을 받는 의미예요. 그래서 박애하면 궁핍한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깨주머니가 있어서 꽤나 잘하고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인 압박, 공간적인 압박으로 정말로 궁핍하게 산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착착착착 잘 될 것 같지만 어려움을 피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플랜 1, 플랜 2 해가면서 뭐 머리가 뭐 나빠서 플랜 2까지도 못하지만 계획대로 한들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지나치게 머리를 쓰고 재주를 부리는 게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망치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고화, 유광명, 전오, 이자폐. 기름불이 빛이 있지만 다리거나 끓임으로써 스스로를 망친다. 고화, 연고고자의 불화자죠. 기름고예요. 기름불, 유 있다. 광명, 빛광, 빛명. 빛이 있지만 결국은 전오, 밑에 발같이 생긴 이 네 개는 다 불화자예요. 달일전, 끓일오. 다리거나 조림으로써 써이 그럼으로써 자폐, 스스로를 패망하게 한다. 고화, 유광명, 전오, 이자폐. 기름불이 빛이 있지만 다리거나 끓임으로써 스스로를 망친다.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 비록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지나치게 무리해서는 안 된다. 또 이어서 예를 들죠. 조수, 유문장, 망나, 종견쾌. 조수, 새나 짐승은 문장이 있어서 결국 그물이나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조수, 새조자, 짐승수, 만물을 대표하는 시어예요. 새나 짐승은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요, 그럴문의 문장장자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럴 문자에는 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장자도 깃발에 새겨진 무늬나 마크 같은 장식, 표식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글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것으로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이 동물들의 문양에도 다 이 문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나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망나, 그물망, 그물라, 올가미 같은 그런 것으로 종, 부사죠. 끝내 견괴, 견은 보다인데 이 견자나 할 위자 있죠. 다 피동조동사예요. 그래서 괴, 걸리다인데 견괴이기 때문에 걸리게 된다입니다. 끝내 그물에 걸리게 된다. 호랑이가 그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고든 소나무가 먼저 베이고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잖아요. 쓸모가 있으면 먼저 당하게 된다. 잘생기고 재주 많은 연예인들 부러워하지만 너무 과로하면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되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죠. 예. 예, 저로 말해도 이 알량한 재주로 이 유튜브 하느라고 여기 매달려서 예, 그물에 걸렸다예요. 조수, 유문장. 새와 짐승,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망나, 종, 견괴. 결국 그물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 이제 세 번째 결론 단락입니다. 유지, 불려무, 득치, 미각회. 지혜가 있으면 없는 것만 못하고 어리석음을 얻으면 더더욱 상쾌하네. 유지, 지혜가 있으면 불려, 뭐뭐와 같지 않다. 뭐뭐만 못하다. 무, 없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불필요한 지식이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알아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알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알아야 한다는 그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혜로워야 한다니까 또 너무 현학적인 지혜에 갇혀 있는 것도 같아요. 지나친 지식이나 어설픈 지혜, 그런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득치, 얻을 득, 어리석을 치. 어리석음을 얻으면 두루두루 해서 부사로 더욱이에요. 어리석음을 얻으면 더더욱 가쾌, 만족스러울 수 있다. 여기 가짜도 가능조동사예요. 그냥 쾌하면은 기분이 좋다, 만족스럽다 하지만 가능조동사 가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 쾌자는요, 마음 심자에다가 물고 터놓을 결 혹은 쾌예요. 그래서 마음에 물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예, 그런 의미의 만족스러움입니다. 많이 할수록 복잡하고 어려우니 인생이 피곤하지 않냐. 어리석음으로써 단순하고 순수하다면 더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다. 예요. 지혜보다 어리석음을 더 높은 가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글의 주인공인 높은 경지의 노인이 아니죠. 요즘은 너무 편안한 세상이라 너무 생각이 없고 또 몸을 너무 편안하게 함으로써 초래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치 여치애 수각 여교쾌 너의 어리석음을 사가지고 너에게 교활함을 보내버리겠다. 삶의 가질치 사서 가지다. 여 2인칭 대명사 너 치애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사갖고 수각 보낼 수 물리칠 각 보내버리겠다. 여기선 너에게예요. 너에게 교쾌 교활할 교활할 쾌 교쾌 둘 다 개견자가 들어가 있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개를 침대까지 끌어들이는 세상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감히 개가 앞마당에 왔다 갔다를 못했습니다. 어떤 한자에도 개견자 들어간 자로 좋은 의미의 자는 없어요. 개견자에 교환할 교자 해서 개가 왔다 갔다 하고 개견자에 모일회 개가 모여있고 이런 것이 교활한 의미의 교쾌입니다. 요 쾌자를 회라고도 읽는데요. 저는 교활한 의미를 강조하는 쾌라고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이 지혜지자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지자가 아니라 아주 나쁘게 머리를 쓰는 교활함을 말하는 지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굴리지 말아라. 어쨌든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사갖고 너에게 교활함을 보내버리겠다. 왜 그러느냐? 거명 목불맹 거총 이불외 그러니까 눈이 밝지 않아도 장님이 아니고 기가 밝지 않아도 귀머거리가 아니다. 여기서 명총 해서요. 총명이에요. 총명의 총자는요. 기 밝을 총이고 명자는 눈 밝을 명자입니다. 일단 눈이 밝고 기가 밝아야죠. 눈기가 어두우면 벌써 한 발 느리잖아요. 안경 찾고 보청기 찾다 보면 상황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총명해야 이해를 하든 소통을 하든 하기 때문에 총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지혜라는 것은 눈이 밝고 기가 밝은 것이 아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거명, 제거할 거자예요. 눈이 밝지 않아도 목불맹, 눈목이죠. 맹인맹, 장님맹자예요. 눈이 장님이 아니야. 눈이 젊은 애들 마냥 그렇게 밝지 않아도 장님은 아니야. 볼 건 다 봐. 거총, 기가 밝지 않아도 이불외, 기머거리 아니야. 들을 건 다 들어. 쓸데없는 것까지 볼 필요 없어. 들을 거 없어. 눈이 밝지 않아도 볼 건 다 보이고 귀가 밝지 않아도 들을 건 다 들어. 뭔 소리예요? 다 안단 얘기예요. 꼭 눈으로 봐야 알고 귀로 들어야 아느냐. 꼭 먹어봐야 아느냐. 이미 다 보고 다 듣고 다 먹어봤어. 입니다. 이미 다 알아. 예, 굳이 눈 밝지 않고 귀 밝지 않아도 다 알아. 해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혹은 귀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로움. 예,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귀도 어두운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진짜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증거제일주의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중시하는 현대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부터 나온 이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고 듣고 만져지고 이런 것이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진짜 지혜로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거명, 목불명, 거총, 이불외. 총명하지 않아도 눈이 장님이 아니고 총명하지 않아도 귀머거리가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어리석음을 샀으니 신년 대길리, 불용 문시괴. 새해에는 크게 길하고 이로울 것이라 시괴를 물을 것도 없다. 신년, 새신, 해년, 새해에는 대길리, 크게 길하고 이로울 것이니 불용, 쓸 필요 없다. 무엇을? 문시괴, 시괴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시자는 시초라고 하는 풀 이름 시자예요. 풀초변에 늙을 노자가 들어가 있죠. 풀로 높은 예견을 말하는 거예요. 서죽이라고 하는데 50개의 대가지로 지역점을 치는 것을 시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칠 것도 없다예요. 점칠 것도 없이 좋다입니다. 지역에 불문서괴 혹은 불문서귀라고 해서 시초점을 치거나 거북점을 물을 것도 없다. 그만큼 좋다. 올해 안에는 점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좋아. 왜? 그 교활한 깨를 버리고 그 어리숙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그 어리석음을 내가 샀으니 점칠 게 뭐가 있어? 운수 대통이야. 그죠? 이상의 장유 선생이 쓴 매치에 읽어보셨는데요. 어떠신지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몸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 읽어보셨습니다. 그럼 전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보죠. 가두 소아규. 길가에서 어린아이가 외치기를 유물 여여매. 당신에게 팔 물건이 있어요 하니 차문 매하물. 무슨 물건을 팔 것이냐 시험 삼아 묻는다면 치에 고불차. 어리석음 같은 것이다. 옹언 농용매. 늙은이가 말하길 내가 사겠다. 변가상 여체. 바로 너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지. 인생 불원지. 살면서 지혜를 바라지는 않아. 지혜 자수살. 지혜라는 것은 자신을 근심스럽고 망치게 하지. 백녀 산충화. 많은 생각은 평정심을 흐트리고 다재 비기계. 많은 재주는 몸을 기계처럼 소모시킨다. 고래 지낭인. 그래서 옛날부터 꾀가 많은 사람은 처세 고박애. 세상 살면서 참으로 궁핍했었네. 고화 유광명. 기름불이 빛이 있지만 전오 이자폐. 가리고 끓이면서 스스로를 망치듯이 조수 유문장. 새와 짐승은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서 결국 그물이나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네. 유지 불려무. 지혜를 가지면 없는 것만 못하고 득치 미각회. 어리석음을 얻으면 더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다네. 매치 여치에. 너의 어리석음을 사갖고 수각 여교쾌. 너에게 교활함을 보내버리네. 거명 목불맹.
눈이 밝지 않아도 장님이 아니고 귀가 밝지 않아도 귀머거리가 아니니 신년 대길리 새해에는 크게 길하고 이로울 것이라 불용 문시괴 시초점을 물을 것도 없지. 예, 이상으로 장유 선생의 매치에 어리석음을 팔다 읽어보셨습니다. 모쪼록 지혜롭게 한 해 잘 맞이하시기 바라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